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3월 27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 2,000명 정원 배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정원이 늘어난 곳이 충북대 의대였죠. 원래 정원이 49명이었는데 200명으로 4배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북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 한 분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직서의 주인공은 충북대병원 심장내과의 배장환 교수인데, 자, 심장내과 하면 필수과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일하는 분야이죠. 자, 이분의 사직의 변을 읽고 있으면 정말 울컥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을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 안으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를 지탱해온 이 의사들이 이번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느껴지는데,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2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제가 믿고 믿던 제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북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충북대 병원에서 인턴과 내과 전공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의사로 페루에서 근무를 하고 저를 믿고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의 지원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2년간 전임의 생활을 하고 경희대병원에서 교수 생활을 1년 하다가 모교의 임상교수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민을 며칠 하다가 모교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때가 2005년입니다. 이후 수년간 황경국 교수님과 1년 182일의 대기 당직을 했고 1년의 절반이 하루 걸러 하루 당직이었다는 뜻이죠. 그 노력으로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되면서 이상엽 교수와 김상민 교수님이 오시면서 그나마 90일 정도의 당직을 하고 2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자, 말이 90일 당직이지 이건 2, 3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선다라는 의미죠. 모두 제게 형제와 다름없이 감사한 분들입니다. 제 꿈은 딱 2가지였습니다. 간신히 시골을 탈출하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전공의 동안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시술과 수술 때문에 환자분들이 서울로 가서 수술을 받고 이후 추적을 몇 년 하시다가 연세가 드시면 힘든 몸을 끌고 이제는 서울 가기도 힘들다면서 우리 병원으로 오시게 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먼저 심근경색증은 한국에서 가장 빨리 시술을 해보자. 그래서 STEMI, 자, 이거 급성 심근경색인데, 자, 급성이든 급성이 아닌 심근경색이든 낮이든 밤이든 평일이든 추석 연휴든 뼈를 갈아 넣어 최대한 빨리 시술을 하였고, 도어 투 벌룬 타임, 이거는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고 벌루닝, 그러니까 혈관을 넓히는 그 시술을 하기까지의 그 시간을 말합니다. 도어 투 벌룬 타임이 새벽 2시에도 52분이라는 성적을 발표하자 일부 의사들은 다 사기라고 이야기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라는 뜻이죠. 그 말씀을 하시던 교수가 계신 병원도 지금은 55분대라고 발표를 하십니다. 갈아 넣어서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임상에서의 제 꿈은 심근경색증부터 협심증까지 우리 병원에서 서울로 가시는 분이 없도록 하고 종국에는 제가 진료하던 심부전 환자분을 우리 병원에서 VAD, 그러니까 심실 보조 장치라고 하네요. 이 보조장치 시술을 하고 심장 이식을 하여 가족 품으로 잘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제가 퇴직하기 전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일이 제 꿈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부는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를 통한 지방의료의 강화라는 명쾌한 해답이 있음에도 즉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해답이 아니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 이걸 통해서 지방의료가 살아난다라는 건데 이런 명쾌한 해답이 있음에도 환자에게 병원 선택의 자유, 의사 선택의 자유, 의료의 무한정 이용이라는 상식 밖의 조치를 30년 이상 지속해서 지방의 필수 의료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의료 공급 측면에서 계속 뭘 늘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요는 지나치게 지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병원을 이용하는 외래 진료 건수가 지금 거의 16일에 육박하죠.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요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이 건강보험 재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냥 너무나 자유롭게 병원에 가게 하고 너무나 자유롭게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MRI 찍고 진료 보고 하는 거, 이거를 무한정 열어준 게 이런 지방 의료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리고 지방 의료, 필수 의료가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을 마치 의사들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회피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미용과 성형에만 집중해서 그렇다며 민심을 호도하고 의료진의 자존심을 꺾고 있고 이를 정치적인 이득에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지금 필수 의료 그리고 지방 의료 붕괴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이걸 지금 정부는 의사 탓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 의료 환경이나 전달 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OECD 통계량 중에 하나일 뿐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라는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영아, 모성 사망률, 예방 가능 사망률 같은 결과 지표는 국민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고 그동안 필수 의료 분야를 간신히 지켜내온 의사들마저 국민 앞에서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한으로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정말 최악인 부분이죠. 지금 의사들을 완전히 악마화하면서 지금 의사들이 아주 집단으로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곳곳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똑같은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도와 같은 정권 앞에서 심장 이식을 우리 병원에서 해보자.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심혈관 질환자의 고통을 줄여드리자라는 제 꿈이 점점 멀어짐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좌절감을 이런 필수 분야 의사들에게 안겨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제 또 한 가지 꿈은 작지만 늘 자랑스럽게 교육한 우리 아이들, 우리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아끼고 가르쳐서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생이 배정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저녁 함께 먹고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의 성적이나 행동 가짐에도 신경을 쓰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이들 만나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죄송하게도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3일에 한 번씩 당직하는데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같은 흉부외과, 심장내과 이런 필수과에 지원해 준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제자들이 고마워서 잘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 지도 잘하고 전공의 때 지도 잘해서 우리 지역의 힘을 키우는 의사가 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하지만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제 아이들은 휴학과 사직에 내몰렸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잘 있는지 묻고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커피 쿠폰 보내고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괴롭고 초라하며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과 전공의들은 과목을 선택하면 앞으로 힘든 길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 선택을 한 의지 있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내과를 선택할 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내과를 선택한 것이지요. 그 의지가 있는 아이들을 정부는 재정이나 세부 계획이 서지도 않은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것을 들고 나와 병원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와서 각 항목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의료 정책이 무슨 F1 레이스인가요? 자동차 경주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학과 병원을 자신의 입지 상승을 위한 디딤판 정도로 여기는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은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는 1도 없이 정부에 아부하여 49명의 정원을 가진 의과대학을 하루아침에 200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한 시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총장을 통해 부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의과대학 4호관을 2025년 2월부터 2029년 1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서를 하루 만에 만들어 의대 학장에게 송부하고 또 하루 만에 그 안을 채울 의학교육 기자재 리스트를 완성하라고 압박합니다. 정말
이게 무슨 속도전인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충북대 총장은 3년이면 직을 벗을 테지만 그때는 만신창이가 된 교수들과 의대생만 남아 양질의 교육은커녕 졸업장에 직인을 찍기도 힘든 학장실만 바쁘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학생이 4배가 되면 당연히 병원의 입원 환자가 현재의 4배, 즉 충북대 병원은 3,200병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의학교육, 지금과 같은 충실한 의학교육이 됩니다. 총장이나 도지사는 내 임기 동안 신입생 받고 의예과 학생 교육할 200명 들어가는 강의실 하나 지으면 된다. 이런 무책임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늘려놓고 건물만 지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이것 자체가 얼마나 무식한 발상입니까?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가진 우리 병원의 심장이식과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서 지역의료의 충실한 간성이 되게 한다는 제 꿈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로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제 가슴에 품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과 같은 2가지의 꿈은 이제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한 판에서 입을 쳐닫고 총장과 도지사에 아부하여 자신의 입지 향상을 노리는 인간들이 제 곁에 존재한다는 현실이 더욱 저를 견디기 어렵게 합니다. 한 달간 제 신변을 정리하고 제가 모시던 외래 환자분들을 적절한 곳에서 치료를 지속해 받으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전히 응급 환자 보고 중환자실, 병실 당직하고 학회 활동 열심히 하고 달리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20년을 생각하니 다 한 번 제 곁을 지나간 바람 같습니다. 이런 노력이면 스스로도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도 있었던 곳에 대한 미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배장환 올림. 20년 동안 너무나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했기 때문에 사실 후회도 없다라는 이분의 마지막 사직의 변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나 참 가슴이 저립니다. 이런 절망감을 안겨야 하는가? 왜 이렇게 필수과를 지탱해온 의사들이 왜 이런 좌절과 우울감에 빠져서 이렇게 의료 현장을 떠나야 하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의료 개혁인가요? 정말 윤석열발 의료 대란이 요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